이해준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원 문학 석사와 국민대학원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공주대학교와 목포대학교 교수님과 그리고 공주대학교 박물관장님, 문화유산 대학 원장님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전라감영복원 재창조위원회 위원과 자치분권대학 교수님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고을과 마을의 문화이야기, 지역 문화유산의 조사, 지역사와 지역 문화론 등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귀중한 말씀을 해주시기에 이곳을 방문해 주신 이해준 교수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영암과 제가 맺은 인연이 굉장히 많아요. 8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10여 년. 아마 전남에 그 문화재 지정할 때 아마 정왕거 거의 내가 굉장히 많이 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여러 선생님들은 여기 고향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한 70대, 80대 분들은 저를 보면 어이 이 교수, 어이 이 교수 뭐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니라 어이 이 교수 할 정도로 그런 좀 느낌이 있어요. 그때 얘기하면서 계기가 되면 영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만은 이 자치 강의를 되게 제가 많이 다니는데요.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자치위원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를 요새 많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갔을 때 꼭 하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그 이제 지금 선생님들은 이제 군의 공무원이잖아요. 그 일반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치를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선생님들은 멤버십으로 할 겁니까? 리더십으로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감이 오십니까? 멤버십, 리더십? 그 자치위원회 오는 사람들이 멤버십으로 올까요? 리더십으로 올까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차피 틀릴 텐데. 멤버십일까요? 리더십일까요? 다 리더십 갖고 와요. 뭐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리고 자기서 잘난 척 하려고. 이건 자치 아니에요. 사실은 멤버십이에요.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모아서 기우제를 지내요. 당제를 지내요. 마을에서 촌계라는 걸 해요. 최근에 무슨 관광마을이나 체험마을이나 무슨 사업하는 마을들 있잖아요. 거기 가면 자치규약이 다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제가 심사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걸 심사하라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농촌진흥청도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있고. 근데 이 자치규약이 동약이죠. 마을 이야기 30페이지가 넘어요. 30페이지가 넘어. 이럴 때는 요렇게 하고 뭐는 어떠고 뭐 하면 뭐를 벌치고 벌금을 얼마 내고 뭐 이렇게 많아. 근데 제가 책을 2권을 갖고 왔는데 이따가 혹시 저한테 잘 보일 사람이나 특별한 인연이 있으면 와서 갖고 가세요. 제가 책을 2권을 갖고 왔는데 여기에 그 잡지인데 딴 얘기하다 이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노는 사람들이라는 잡지예요. 근데 여기에 기획 특집으로 영암이 들어가 있어요. 영암에 대한 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 7명이 글을 썼어요. 근데 제 글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한테 보내준 건데 있으니까 몇 권 있어요. 2권을 갖고 왔는데 여기에 쓴 게 뭐냐면 영암의 동계를 제가 쓴 거예요. 조선시대 400년 된 거. 그럼 뭐 영보정, 장암정, 뭐 이거 신북리, 모정 이런 거 다 쓴 건데 그때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동계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냥 같이 법이 없어. 법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러냐? 그러면 끝이야. 뭐 이렇게 하면 3개월에 3만 원을 더 내가 되고 2,800원씩 나눠야 되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강철저히라는 말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요? 군청 일할 때 대강철저히 하라고. 어떻게 하는 게 대강철저히예요? 지금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대답해보라고. 일을 대강철저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잘하는 사람 보고 대강철저히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대강철저예요?
감이 안 오죠. 근데 마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대강철저히가 있더라고. 일을 할 때 대강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우스갯소리지만 내가 오늘 할 얘기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두레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 두레가 없어진 지 오래됐으니까. 근데 할아버지 정도나 70대 이상이면 두레를 어느 정도 기억할 거예요. 두레하고 품앗이의 차이를 아세요? 혹시? 두레하고 품앗이. 안발도 안 하는 건 관심 없다는 얘기지. 품앗이는 등가 교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집에서 할머니가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가면 우리 집이 완전 손해보는 거예요. 저쪽에서 할머니가 오면 우리 할머니가 가고, 저쪽에서 어머니 오면 우리 어머니가 가고, 우리 형이 오면 우리 형이 가야지. 저쪽에서 우리 형이 왔는데 내가 가면 한 대 맞는 거예요. 저놈의 집은 싸가지 없어. 일 잘하는 형 내비두고 동생 보냈구만. 이렇게 돼요. 그게 품앗이에요. 등가 교환이에요. 네? 근데 두레라고 하는 건 등가고 뭐고 가치가 상관이 없이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두레는. 그러니까 마을의 노동 집단이 두레인데 그 노동 집단이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개인 돈이 아니라 전부 공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레에서 모은 걸 가지고 마을의 공동 경비를 쓴단 말이에요. 두레에서 모은 돈 가지고 서당 짓고 우물 깨끗이 청소하고 당산제 지내고 기후제 지내고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농사를 지을 때 예를 들면 두레꾼이 농사를 50마지기 농사를 짓는데 예를 들면 뭐 모내기를 한다. 그러면 한 마지기 모내기 하는데 품삯을 그 일당을 일당이 아니라 한 마지기 모내기 할 때 얼마를 줘야 될까? 그러면 1,000원을 기본으로 생각할 때 800원이 있고 1,000원이 있고 1,200원이 있어요. 근데 이걸 정해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알아서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면 800원 낼 거예요, 1,000원 낼 거예요, 1,200원 낼 거예요. 이것도 대답 안 하네. 응? 800원 낼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내면 된다니까요. 800원 낼 거예요, 1,000원 낼 거예요, 1,200원 낼 거예요. 1,000원이 많겠죠. 그래도 기본은 해야지. 조금 내면 짜잖아 보이고 욕 먹잖아요. 더 많이 내면 손해고.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200원 내는 사람은 거의 과부 호랩이에요. 내봤자 한마지기가 갖고 있는 땅이 200원 더 내는 게 큰 문제가 안 돼. 근데 40마지기를 갖고 있는 부자는 1,200원 내면 무지손해요. 그리고 딱 보니까 끝발이 있으니까 800원 내도 니들이 뭐 800원 내는 거야. 두레꾼들이 하루 농사를 딱 짓고 나서 저녁에 씻고 등목하고 씻고 나서 막걸리 먹으면서 이제 사물 치고 재미나게 놀아요. 그게 이제 우리 공동체 생활이거든요. 도가집이라고 하죠. 모였던 거예요. 도가 모여서. 그래 지금 도가 하면 우리가 쌀도가 술도가 그러잖아요. 그게 도가집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제일 그날의 키포인트는 노래 누가 잘하고 술 처먹고 지랄하고 이게 아니고 두레의 상세가 제일 대빵이 돌아다니면서 봉투 받아온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날 농사를 다 50마지를 다 지고 나서 동세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르신네 계셔요? 그러면 왜 왔어? 묻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고 그 지금 돈 받으러 온 거거든요. 말하자면 마을 기금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지금 1,000원 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000원 내봤자 내가 보니까 1,000원 낸다고 보니까 잘해봤자 3마지기도 안 되는 사람들이야. 어? 그 40마지기짜리가 800원을 냈느냐 1,000원을 냈느냐 1,000원에 따라서 수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있다가 두레꾼의 대빵이 오면 형님 어떻게 됐어? 그 새끼 이거 800원이에요? 못 알아듣는 거야. 지금 웃어야 돼. 그 새끼 이렇게 하는 얘기는 제일 많이 낼 그 부자가 800원밖에 안 났다는 뜻이야. 어쩐 일로 이건 1,000원이야. 야, 씨, 야, 우리가 박수 쳐야 돼. 그럼 1,200원이고. 감이 와요? 어이씨, 800원이야. 800원이야? 그 다음에 농사를 질 때 대강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걸 거냐고. 그놈이 볼 때는 제대로 해. 어디 바빠서 가잖아. 그러면 못 신고 발로 차는 거 이렇게. 네? 그리고 없을 때는 대강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듣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고 나면 부자가 보니까 뭐가 다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람을 불러다가 뭐를 신고 욕은 하지. 저는 그냥 뭐를 졌다기를 신고 욕은 하지만 돈 들여서 사람서 신고 나니까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자기가 손해인 거야. 40마 중에서 뜬 모가 나온 게 15마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거 다시 심으려면 돈 다 들어가니까 다음에는 1,000원을 낸다고. 여러분 같이 안 할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1,000원 낼 거라고 계산해가지고. 그러면 두레꾼들이 이제 갔다 왔을 때 어떻게 됐어? 어쩐 일로 하면 1,000원 냈다 이거죠. 어이구 박수 했을 거예요.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한 번 더 죽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00원을 내도 그 다음에 한 번 더 뭐를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게 전통이 돼요. 자동적으로 이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다녀보니까 부잣집에서 돈만 내면 안 돼. 1,200원 내면 제일 좋지만 1,000원을 대게 내는데 봉투를 주면서 꼭 닭 2-3마리를 줘요. 가서 술 먹고 이것 좀 들여 먹고 가 먹어. 그러면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내가 요 구례 운조로라는데 가보신 분이 있어요? 구례. 그게 그 우리 노브리스 오브레즈 유명한 그 운조로 유씨들 집안. 그 글을 내가 거기도 썼는데 그 조사할 때 가보니까 그 집 앞에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연못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거 새로 만든 거고 그 전에는 거기가 동산이었대. 집 앞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굶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그 죽을 써주고 쌀을 주고 하는 그걸로 아주 유명한 마을이거든요. 그 동네가. 근데 여러분 같이 이것도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려나? 얼굴 보니까 좀 뻔뻔한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굶고 그냥 매일 가서 밥을 먹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옛날 분들은 사흘, 나흘 굶으면 심리 밖에서 이렇게 그 머리 뜸이 들고 이렇게 오면 그 냄새가 맞춰진다고 그러대. 몰라.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굶어 가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거지들이 그 집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와서 집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밥을 준다고 해도 쑥 가서 밥 좀 주세요. 이렇게는 못 하는 거야. 양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밖을 핑 돌다가 이제 참지 못하면 가가지고 이제 거의 피골이 삽니다. 그래서 가면 죽을 하나 먹으면 그냥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그러고 힘을 내고 와가지고 며칠이 지나 또 배가 고파. 그러면 가서 얻어 먹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못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양심상. 요즘은 안 그러니 뭐는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가지를 못하고 더 기다리다가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또는 자기가 그래도 얻어먹는다는 어떤 저기가 있으니까 꼴을 벼가지고 그걸 갖다 집 앞에 주고 어르신네 이거 좀 쓰세요. 그러고서 박수기도 먹고 가는 그렇게 모인 게 산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브리스 오브레이지죠. 그러니까 양반이. 그 동네 마을 문서를 제가 이제 영암 얘기도 했지만 마을 문서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오미동이라는 동네의 호수가 27호예요. 조선 후기에 1800년대 초반에 27호인데 1800년대만 해도 세금을 개인집이 내는 게 아니에요. 마을 단위로 내려와요. 조선 초기까지는 군 단위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군수가 5천만 원을 걷든 3천만 원 나라에서 말 안 해. 다 나라에서 갖고 가는 돈만 계산하는 거예요. 2,500이란 말이야. 영암에 할당된 게 2,500이다. 그럼 군수가 5천 거져서 2,500원 내고 2,500원 가지고 교육, 장학, 근로사업 할 수도 있고 2,800 해가지고 지가 300 먹고 2,500원 낼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선시대법이에요. 그러다가 양난 이후가 되면 면납제라고 해고 면 단위로 이렇게 그러다가 리납제라고 해서 마을 단위로 되거든요. 근데 마을에 오는 세금을 27호가 내는 세금을 그 세금 낸 기록부가 있는데 27호가 1등호에서 7등호까지 있더라고. 1등호, 2등호, 3등호, 4등호. 그래서 1등호가 한 호고 2, 3등호가 다 해봐야 4호. 나머지는 5, 6, 7등, 3, 4, 5, 6, 7등호. 근데 마을 세금을 내는 건 1, 2, 3등호가 다 내. 4, 5, 6, 7등호는 하나도 안 내. 그리고 1등호가 전체의 70%를 내는 거예요. 2, 3 이것이 30%. 여러분이 마을 사람이면 세금 못 낸, 안 낸, 못 낸 거예요, 안 낸 거예요? 지금 내가 70% 3, 4, 5, 6, 7을 못 낸 거예요, 안 낸 거예요? 못 냈잖아. 안 낸 거는 뻔뻔한 것들이고 못 냈잖아. 내가 없으니까.
그거 내준 저 양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일 먼저 모내기 그 집, 벼베기 그 집. 장 맞으면 담 무너지면 우리 담 내비두고 그거부터. 이해돼요? 그게 사람 세상이죠. 법 따져가면서 조문 따져가면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돼요. 지금 체험마을 가보면 집이 이 게스트하우스가 5개가 있는데 어느 집은 계속해서 사람이 몰리고 어디 안 와요. 바로 올라요. 저 새끼가 우리 집 욕해서 사람 못 오게 했다. 저거 분명히 깎아줬다. 그거서 더 중요한 거는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벌어들인 돈이 한 집에서 500만 원씩이다. 한 달에. 그럼 마을의 세금을 얼마나 내냐? 마을 기금으로 얼마나 내냐? 수입의 순수입의 50%를 마을 기금 내느냐? 70%를 내느냐? 10%를 내느냐? 5%를 내느냐? 몇 프로 낼 것 같아요? 지금? 2018년 이때? 마을 기금으로? 5% 미만이 많을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낼 거라고. 두래요? 100%예요. 내 거는 아니지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 우리 동네.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저 노인정 있잖아요. 노인정을 꼭 군에서 받는 돈 가지고, 그 다음에 누가 뭐 한가고, 그거 아니잖아요. 거기다 내가 돈 탁 내갖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장남이거든요. 어머니가 노인정을 다니셔. 90 넘으셨는데. 좀 행복한 거예요. 그럼 번갈아 가면서 짜장 시켜주고, 탕수육 시켜주고, 피자 시켜주고. 우리 어머니가 자랑을 얼마나, 이 새끼들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둘째 아들이 보냈어. 그러면 경쟁이 붙는다, 또. 그래서 먹을 게 많대. 근데 그게 바로 문화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무슨 법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는 3번 샀고 얘는 2번 샀고 2번 이상 사야 회원이 되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를 얘기할 때도 그런 건데, 이제 여러분들은 다 군청의 공무원으로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약간 다르기는 한데, 과연 우리나라 지금 제도, 자치제도라는 게 전근대사하고 지금하고 과연 어떨까? 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좀 그냥 요령껏 제가 강의를 할 테니까. 지금 되게 내가 PPT로 좀 보여줄 게 있고, 책자에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책으로 있는 거를 쭉 남겨가면서 한 5분이나 10분 하고 이거 보면서 얘기할게요. 지금은 제도로서 자치를 얘기하고, 자치 문화를 강의하는 우리 자치대학도 보니까 전부 행정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역사나 이 마인드는 저 하나뿐인 것 같아요. 전부 제도. 근데 저는 자치라는 건 제도로서보다도 그 같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20년 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서울에서 아파트를 선전하는 거, 파는 걸 선전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아파트는 공용면이 23%인데 우리는 35%다. 공용면적이. 그래서 참 이 더불어 살아가는 게 좋은데, 평수 단가는 좀 높지만 우리가 훨씬 좋은 동네니까 해라. 감이 와요, 여러분들. 여름 같으면 평당 350대 380짜리 거기 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거기는 보니까 20층인데 11층이 전부 공용면적이에요. 거기 바둑 두는데 카페, 도서관, 회의실, 헬스, 한 층을 20층을 장사꾼 치면, 아파트에 서울에서 한 층을 돈 받으면 몇십억 받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공용으로 싹 돌립니다. 그래서 참, 특이한 장사꾼이다.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여기 나이가 젊지만 어렸을 때 시골 태생들은 보면, 시골에서 우리 고향 동네에서 행사 치룰 때, 예를 들면 뭐 초상이라든가 환갑이라든가 혼례 치룰 때 손님 어디서 받았어요? 동네 집이 다 잘 사는 집 사랑방은 기본이에요, 다. 나는 기억이 나. 중학교, 초등학교, 한 고학년, 중학교 때 동네 잔치 있으면 우리가 동원되는데, 동네 앞에 서 있다 어른들 오면 이렇게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목길 지나서 저 집에 갔다 그 사랑채 들어가시라고 그래놓고 상 들고 거기다 갖다 줬거든. 지금 마을에 간 줘놓고요, 1년에 며칠 써요. 쓰지도 않아요. 돈만 들어가요. 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동네에 있던 걸 쓰면서, 아유, 형님 고마워. 죽을 때까지 그 형 고마운 거예요. 아유, 그때 형님이 어머니 환갑 때 방 빌려줘갖고 정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리고 동네에 뭐 있었어요? 지금 그런 거 다 없어졌지만, 차일, 병풍, 교자상, 그릇,
동네에 다 쓰는 거 아니에요. 빌렸을 때 쓰고 나서 뭐 10만 원쯤 주고 깨진 거는 보상해주고. 그렇게 쓰다가 한 30년 쓰면 낡으면 마을 회해가지고 공금해서 갈아치자. 그러면 평창 바꾸고. 그리고 돈 좀 있는 사람이 내가 병풍 좀 새로 만들었게 뭐 이렇게 하고. 그 맛에 그게 돌아갔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전근대 사회하고 지금 와서 자꾸씩 달라가고 있는데 자치시대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조선시대로 가보면 자치라는 말 속에 향약, 동약 이런 말을 들어봤잖아요. 향약이라는 게 군단이거든 사실은. 동약이면 동단이고 마을단이면 동계, 뭐 촌계, 뭐 촌약 이렇게 하는데 지금 되게 시골 마을은 이제 동약보다는 촌계가 많고 그 영암 같은 경우 제가 글을 써서 책으로 냈지만 영암 같은 구림대동계 같은 경우는 양반들 하는 거지 일반인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다 되지만. 그래서 구림대동계 같은 경우는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내가 강의할 때 구림대동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들어보셨나 모르지만 구림대동계 하면 해사장이라고 있잖아요. 지금은 버스 서고 그러니까 아주 엉망이 됐는데 거기가 진짜 멋있었어요. 거기를 학생들을 데리고 조사를 갔는데 어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암행어사 박문서가 왔다는 거예요. 응? 여기로 왔다 갔다. 근데 대개 암행어사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왜 암행어사는 그럴 때 오면 거지같이 하고 오지? 그래갖고 동계를 하는데 그 회사정에 가서 궁둥이를 떡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앉은 거예요. 그랬다가 뒤지게 혼나고 이제 붙들어가지고 본장을 때리라고 해놓고 이게 아무나 앉는 자리 아닌데 올라왔다고. 그래서 곤장을 치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여기서 꺼내갖고 암행어사 출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내가 누구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 그런지 몰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박문수를 끌어내리고 이 형틀에다 묶으면서 동시에 대패를 갖고 오라고 그러고 마루를 깎았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앉을 수 없는 놈이 앉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전근대적인 발상에다가 이 사람들은 특이하다 이런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박문수가 이제 얘기를 하고 참 여기 유명하다고 난 사실은 구경 왔다. 그리고 하여튼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그러고서 칭송을 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청와대에 가가지고 영조 임금한테 얘기를 했대. 영암에 가니까 구림에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아주 치도곤을 맞을 뻔했는데 참 멋쟁이더라. 잘. 그러니까 영조가 나 거기 개원되고 싶다. 그 멋있으니까 영조가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는지 실록이 안 나와. 근데 여기 구림 사람들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랬더니 영암 사람들이 뭐냐면 너 왕 아니라 뭐가 돼도 여기는 못 들어온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해치게 구림 대동계 계치게 주변 20리 안팎에 사는 사람만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이사 오시면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서울을 일일이 옮겨야 되는 거죠. 그래 배짱으로 왕을 이제 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내가 1988년 9년에 구림 대동계를 조사했는데 그때 개원수가 72명이 400년 정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개원이 71명이야. 모일 때 방석 하나를 놓고 이건 영조 자리래.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이 자존심도 있고 자기 남의 뭐가 있기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그런 거인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게 자치규약이 그래서 거기는 양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구림 대동계 같은 경우도 12동네라는 말이 있거든요. 혹시 구림 서구 누가 계셔요? 거기 가면 12동네 개념이 있어요. 그게 가운데 동네는 지금 조씨, 뭐 박씨, 양반들 많죠. 현씨 많이 살잖아요. 그 최씨, 그들은 양반이고 12동네는 다 농토를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사는 상민들이에요. 그게 이제 임시들에 의해서 그 저수지가 막아지면서 구림이 농토가 무지 늘어난 거예요. 17세기. 그러면서 12동네가 생겨서 이제 그게 일반 백성들이 사는 마을이라고요. 그래서 하민들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상하 합계라는 걸 만들어요. 이쪽은 리더 그룹이고 여기는 일반 농민들이고. 그래 계문이 달라져요.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면 그게 동계라는 거죠. 향약은 전체고 동계는 마을이라고 하지만은 그 사족 중심의 어떤 큰 흐름이 있고 그 밑에 하부 조직이 있는. 그런데 촌계라고 하는 거는 양반 쌍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자치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동계와 촌계가 아우러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이제 그 자치 얘기를 내가 좀 쓰면서 조선시대가 굉장히 자치 시대였다고
향양 얘기, 동계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도 지역색이 얼마나 있느냐하고 예지의 관리가 얼마나 되느냐하고 다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게 관의 힘이 어떻게 되느냐, 민의 힘이 어떻게 되느냐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좀 써놓은 거 있으니까 뒤에 제 말씀 듣고 혹시 관심 있으면 한 번 더 보시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론과 공론, 왕도와 패도 그런 얘기도 살짝 써놨는데 사실은 여론이 중시되는 사회가 자치시대입니다. 공론이 중시되는 사회가 민주시대입니다. 근데 이건 근대사회나 있는 것처럼 하차치 행정하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사실 조선시대요. 공론의 시대였었어요. 군수가 부임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데가 향규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림들이 그 사족들이 모이는 그 향회를 하는 데 가서 인사를 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맡으면 의회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지에서 온 행정의 담당자하고 지역의 여론을 책임지거나 아니면 공론을 대변하는 이 지배 조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관리. 여러분 지금 군청 직원 계셔서 기분 이제 나쁘게 되면 조선시대 같으면 아전 향리라고 그랬잖아요. 행정 실무자들이 있죠. 파견되어 온 관리로서의 예지인하고 지역이지만 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자하고 그 다음에 그 사회를 책임지고 공론을 이끌어가는 선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백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부류가 필요할 때마다 백성을 써먹기도 하고 백성을 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자기가 유리하면 끌어들여서 내 편을 만들어서 내가 유리하게 하고. 근데 이 세 세력들이 어떤 구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계속 상황은 달라져요. 예컨대 양반, 지방관하고 사족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양반 사족이고 아전은 중인이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민하면 지방관하고 향리는 관이고 사족은 민이죠. 그 다음에 영암 사람이냐 예지 사람이냐 하면 향리하고 사족은 한 편이고 지방관은 딱 온 거죠. 그래서 지역마다 그게 달라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아까 대강 철저히는 말했지만 이 마을의 생활 문화, 민속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마을의 생활 문화를 보다 보면 이 안에 자취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좀 그림을 통해서 편하게 여러분 듣기 쉽게 한번 해볼 테니까, 뭐 굉장한 학술적인 거 아니니까 편하게 생각하고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몇 년도 그림 같아요? 80년? 70년? 60년? 뭐 이제 계속 70이라고 하더니 지가 60, 또 50까지 내려가네? 아니, 70년대에 할아버지가 청바지 입었다고? 나는 대학 때 청바지 입는 게 소원이었어. 돈이 없어 청바지를 못 사 입었어. 그래서 내가 교수 된 다음에 청바지를 아르바이트를 입었다가 뒤지게 혼난 거 아니야, 교수들한테. 교수라는 게 그런 거 있거든. 근데 나는 그게 그렇게 입고 싶었어.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은 이해를 못 하겠다. 우리 세대가 되면 팬티가, 난닝구가 저런 무늬 있는 거 입어본 적이 없어. 하얀 난닝구에 검은 팬티요. 근데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80년대 초반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대학교 2, 3학년한테 보여주고 느낌을 얘기해봐라 그래 내가. 여러분도 한번 느낌 얘기해요. 어떤 느낌이 나올까 이걸 보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왜 소새끼가 거기 있어요? 이거 이해돼요 이 말? 웃는 건 충청도를 닮아가나 왜 이러는 거야? 소가 우골탑이라고 했잖아. 대학 보내는 거 다 소기로서 했고, 소가 식구였었어. 지금은 애양간에 냄새 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적어도 한 3, 40년 전에 소는 식구였다고. 그 다음에 애들 하는 얘기가 쓰레기는 왜 태우느냐. 이게 자리가 왜 이러냐. 이거 뭐가 밑에가 더 있는데 여기. 모기 저거를 쓰레기 태우다고 그러더라니까. 그게 문화 차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더 재밌는 게 이제 할아버지 손 닦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사람 여기 있어. 그게 무슨 데서 우리는 다 주워 먹고 살았어. 떨어지면 다. 그러더니 더 나를 멘붕이 오게 한 게 뭔 줄 알아요? 수박이
온도가 차가울 거냐 미지근할 거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요새 새끼들은 시원한 거를 받아 먹어야 할아버지를 인정할 것 같아. 근데 저 그림에서 볼 때 미지근했겠어? 시원했겠어? 차가웠겠어? 시원해요. 어? 시원해요. 시원했을 것 같아. 왜? 물에 담가놔야죠. 하루 종일 일하다가 하루에도 일하다가 가족들하고 함께 모여서 밤에 시원할 때 먹잖아요. 놀고 있네. 씨. 수밥 먹을 때는 밤에도 더워 이 사람아. 그때는 시원했는데 80년대 안 더웠는데. 80년대는 안 더웠다고? 네. 지금 이때가 언젠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저런 학생들이 제일 마음에 안 들더라. 어땠을 것 같아? 서울에서 손자가 오면요 하루 전부터 채반에 해가지고 우물에 띄워놨어요 저거. 여러분들 수준 보니까 여기 세 사람 같은 경우 있잖아. 냉동고에 넣었다가 애들 입 빠질 거야 아마. 적정 온도가 아니야. 이건 시원하다 뿐이 적정 온도가 아닌 거야. 근데 그런 마음인데 애들 그거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냐 6.25 때 왜 라면 안 삶은 소리를 그래서 하는 거라고. 문화를 모르는 거죠. 이해되시죠? 정말로 자치 얘기를 하거나 문화 얘기를 할 때 내가 살아온 전통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할머니는 왜 인상 쓰고 있느냐? 저 뒤에. 근데 저기 보면 인상 확대해봐. 인상 쓰는 건 아니야. 웃는 거잖아. 근데 왜 애들은 인상 쓴다고 할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지들만 처먹고 할머니는 안 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니 이리 와 그래도 아이고 니들 먹어 나 배불러다 그랬지. 그 다음에 한 놈이 또 그러더 며느리가 없네요. 싸가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때? 말 돼 안 돼? 저런 분위기면 며느리는 부엌에서 전지지고 있어. 이해되세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자치고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 이거 딱 사라지고 의미도 없잖아요. 이 나무 돈 주고 사라면 얼마 정도에 사실 거예요? 이거 가격 어차피 틀려. 1000단위, 억 단위. 1000단위면 내가 그림 안 갖고 왔지. 억 단위. 이게 2억짜리라고. 2억짜리 돈을 여러분은 뭐 못 살 거고 대기업 회장에 저거 좋으니까 사가지고 집 앞에 놓으면 이게 살아날까? 의미 하나도 없어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남은 생각나는 문화가 뭐예요? 우리가 아는 거로. 그네 뛰고 싶지 않아? 이 나무가 내가 1m 80인데 쓰면 내 키가 여기까지 밖에 안 와. 여기 서도. 그렇게 큰 나무예요. 생각나는 거. 제일 먼저 생각나 여기다 그네 놓고 뛰는 거야. 그네도 모르지? 여기다 그네 놓고 해봐 얼마나 재밌겠나. 근데 그네만 생각하지 마. 배신당한 처녀가 목매다도 죽은데 여기요. 어? 그 다음에 초등학교 동창 여자애하고 뽀뽀한 데도 여기고 할머니 어머니 같이 와서 도시락 까먹은 데도 여기고 반창해가고 떼창한 데도 여기고 모든 문화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거를 문화재로 지정됐다 뭐 보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자치를 얘기할 때 그 같은 이게 묻어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지금 이게 우리 여기 영암하고 나주 이쪽에서 찍은 건데 이게 모정이라고 했던 거 옛날에 지금은 스레트지만 옛날에는 거기 이렇게 띠불 이렇게 모정. 근데 이 그림만 갖고 보면 이게 그림 보여요? 지금 세 분이 장기 두고 있거든. 근데 그림이 그려지는 게 요 할아버지가 앉았다가 훈수 줬다가 한번 싸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림이 이걸 보는 순간.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랬을 것 같은데 노인들이 할아버지도 이러고 있는데 여기 뛰어다니는 요 놈은 싸가지 없는 놈. 이러다가 분명히 툭 건드려가고 뒤집어질 거예요. 그러면 한 대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분명히 팔뚝을 보면 이게 사진이 작아서 그런데 아들급이야. 아버지 앞에 두루노 잠자는 저것도 사람도 아니야 저거. 근데 이 모습이 적어도 1990년, 8, 90년대 가면 얼마든지 있었다면 저런 식으로 1800년대 저랬다면 그 동네 망한 동네. 어떻게 저런 게 있겠어요? 요 그림이 이게 신안 안좌도에서 내가 찍은 사진인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같이 이렇게 맷돌을 돌리고 있고 손자딸이에요. 여자 3대예요. 근데 요새 말로 하면 말풍선 만들잖아요. 여기다가 할머니가 말풍선, 며느리의 말풍선이 있어. 한번 할머니의 말풍선 하나 만들어. 만화라고 생각하고. 며느라 잘하고 있냐? 며느라 잘하고 있냐? 그게 무슨 뜻이야?
현찮다는 뜻이요? 아니면 잘해라. 잘해라. 잘해라는 지금 현찮다는 뜻이지. 그러면 그거를 내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돌리는 거 봐라, 저거. 그 얘기가 있지. 아니, 잘해라는 어정쩡한 거잖아. 그럼 딴 반대로 얘기해요. 살살 해라, 살살. 그 뭐 그렇게 급하냐? 아이고, 땀나는 거 봐, 저거. 어머니가 그럴 수 있잖아요. 봐, 두 가지야. 돌리는 속도 봐라. 이거 하고. 살살 해, 살살. 아이고, 참,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애가 일을 해도 그냥 부지런스럽게 하냐? 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며느리 말풍선 만들어. 고구에 대꾸되는 거. 저거 뒤도 안 와. 어? 엄니 들어가. 내가 하면 돼. 왜 거기 떼피셔 나와 계셔? 말 돼, 안 돼? 아직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시집가서 잘하라니까. 하는 만큼 돌아와. 시어머니도 며느리한테 하는 만큼 자기한테 돌아와. 에이구, 싸가지 없는 거. 그러면 며느리 밖에 나가서 시어머니 막 쏴대. 노인정에서, 할머니들 모인 동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며느리 욕하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 욕이 두 종류가 있대. 아이고, 미련 곰탱이. 저런 푼수 덩어리. 감이 오죠? 푼수요, 미련 덩어리, 곰탱이. 푼수. 여기는 푼수래. 여기는 미련 덩어리라. 그러면 그걸 듣고 있던 노인회장이 며느리를 팍 꽂았어.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다. 미련곰탱이라고 욕을 했는데, 아이고, 요거 와서 하는데, 뭐냐. 사흘만 지나면 또 욕해. 어? 나는 이게 좀 한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문화를 보는 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적이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성과가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건데, 우리 전통사회에서,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가 같이 있는 걸 우리는 조선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있으면 이 교육이 안 된다대. 교육이 잘. 여기 여자분들 많으신데 남편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아주 어린 거 말고 지금 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 된 아들이 있다. 근데 남편하고 아들 사이가 선생님, 좋아요? 좋아요? 그 아부성 발언 하지 말고, 여기는 아직 안 된 것 같고. 선생님은? 아들하고 남편하고 사이가? 아니, 그냥 좋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묻는 거는 좋다, 나쁘다를 묻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이게 아니요. 좋아? 좋다고 그러면 나는 혹시 의붓자식인가? 이렇게 물어. 아니,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묻는 줄 아세요? 안 좋다고 나는, 내가 아버지가 그렇게 모시고 살았거든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어. 아니, 나쁘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아버지 하는 것마다 그렇게 몸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런 걸 간섭하시는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돈 쓰는 걸 왜 돈 쓰는지. 안 줘도 되는데 왜 나한테 돈을 주냐. 이렇게 못마땅해, 막.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 아들놈 새끼가 나한테 또 그렇게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심리학 교수를 찾아갔어요. 야, 내가 아버지하고도 안 좋고 아들하고 안 좋은데 이거 나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좀 이건 네가 심리학자니까 해줘라. 그러더니 이렇게 보고 있더니 그대로 쭉 가셔요. 지금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전혀 잘못된 게 없다.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변심을 하지 말라는 게 나쁘고. 제가 본 이 교수님은 사심이 있다든가 딴 데 한 게 아니라 보이는 대로 직설을 하시는 분인데 느낀 대로 얘기하신 거니까 그대로 가시라 이거지. 그게 아들한테도 좋고 좋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 뒷얘기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지구상에서 아들에 대해서 가장 욕심이 많은 게 아버지다. 말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아들의 약점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럼 한 대 올라가지. 욕심은 많은데 해석해 하는 게 싸가지 없어. 근데 옆집 놈은 와가지고 왜 이렇게 인사를 잘해? 그리고 밥 먹으면 기다렸다가 딱 우리 새끼는 갖다 입에다 쳐놓고 막 난리. 그러니까 한 대 올라가는 거잖아. 우리 아들도 옆집에 가면 인사해. 한다니까요. 집이 편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우리가 문화에서 생각해 볼 것들이죠. 50대하고 70대 부자 간에 밥을 먹으면 말은 안 하는데 불만이 여기서 꿈틀꿈틀 하는데 70대 가지고 맛있는 건 계속 잡수시네.
아버지는 50대 아들한테 저놈의 새끼는 아이가 50대 싸가지 없기는. 근데 말을 못하는 거죠. 예? 근데 손자하고 먹으면 혼나고. 나는 먹다가 할아버지한테 혼나고 손든 적이 있어. 밥 먹다 말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상 갖다 놓고 숭늉 닫고 들어왔는데 아들내미가 이러고 있잖아. 어머니 말은 못하고 부엌에 가서 분명히 욕했을 거예요. 시아버지 욕했을 거예요. 그렇게 잘 가르쳤으면 시동생이 왜 이렇게 싸가지 없어 막 그러고 했을 것 같아. 아 근데 상추로 들어가 보면 무릎에 앉혀놓고 가시 발라서 입에 넣어주거든요. 할아버지는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할아버지는. 아버지는 한 대 쳐서 내쫓아버릴 거야 아마. 그게 나쁜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라 그게 바로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요 얘기만 하려고 내가 사진을 넣었는데 요 그림 좀 봐주세요. 이게 A시대의 전통 문화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영암의 고려시대 문화, 이게 전통 문화가. 요거는 조선시대의 영암의 문화예요. 근데 고려시대에 이런 모습이었던 영암 문화가 어느 날 갑자기 치고 들어와. 누가 탁 목포에서 와가지고 영암 그 의지 같아 딱 쳐. 그러면 어떤 부분은 쑥 들어가요. 어떤 부분 뭐야 이 새끼야 하고 붙어. 나아가고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거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뭐라고 그랬지? 이거 쭈글쭈글한 거? 뭐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잊어먹었네. 이게 울퉁불퉁, 이건 툭 들어가고 이건 툭 튀어나오고 적정선이고 이렇게 쭈글쭈글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이렇게 메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색깔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이라고 하는 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검토되고 실증되고 경험을 하면서 나한테 온 거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문화가 고급이고 발달했다 받아들여갖고 확 바꿔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 그걸 키웠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요거 갖고 얘기할게요. 같은 얘기니까 요거 좀 해볼게요. 이런 데 건너봤어요? 어? 담양에만 있어? 영암은 없어? 그리고 이거 건너본 사람은 촌놈이야. 그렇죠? 이게 잠수교라는 거 알아요? 잠수교가 설만 있는 게 아니오. 비 많이 오면 저거 묻힌다니까. 근데 저 돌을 보면 맨들맨들맨들해. 그러면 적어도 150, 200년은 된 거예요. 저 자리에 150, 200년이 됐는데 저 돌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200개라고 해보세요. 홍수가 났어. 몇 개 떠내려갈 거예요? 30개, 50개, 70개, 100개. 100개. 3, 5, 7, 100. 100개라고 나왔고, 그 다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는 영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우리 선생님하고 얘기했는데 한 30년 전에 영암 다니다 군수하고 얘기를 하다가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내가 그래서 조심하셔. 그랬더니 왜? 그래. 영암 군수하기 힘든데요. 그러니까 왜 그래? 그래. 말이 많은데요. 무슨 소리야 그게? 영암 글자에 이국자가 5개나 들어있어요. 이제서 알았지? 어? 처음 들었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전통이라는 걸 이제 말로 이제 표현할 때 그렇단 말이야. 지금 100이라고 그랬잖아. 선생님은. 또 내려간 거. 하나도 안 떠내려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럼 밑에 뭐 수로 박았나? 그러면 30개? 적게 떠내려갔다. 30이 맞아요? 100이 맞아요? 아니, 더 쉽게 해야겠다. 70, 100, 50, 30. 둘 중에 골라봐. 홍수 났을 때 떠내려가는 숫자. 응? 아직도 감을 못 잡은 것 같아. 굉장히 참 난 영암 군청 공무원들이 좀 조금 문제가 있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200개가 있는데 맨들맨들해서 100년이나 150년 됐다고 그랬잖아. 100개 떠내 거기다 놓으면 병신들이야. 계속 제일 많이 안 떠내가니 거기다 놓고 100년이 가는 거죠. 잘못다 인정하지? 아, 내가 왜 이렇게 멍청했나 인정되죠? 그러니까 그게 거기가 제일 좋으니까 그게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냥 전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내가 오다가 물어봤는데 저기 영보? 독진 영보. 거기 풍영갱 뭐? 풍양제 지금도 한다고 그랬죠? 잘해요? 유명해요? 나 그 처음에 할 때 내가 관여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와보지도 않고 풍양께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풍양께 하는 날이 언제예요?
그냥 대충 뭐 9월이요? 10월 언제 해요? 어? 단오 때예요? 그럼 바뀌었네 또 그것도. 처음에 저 할 때는 추석이 8월 15일이잖아요. 영남에서는 일부 중부절을 쉬어요. 9월 9일 날. 그래서 처음에는 9월 9일 날 한 거예요. 뭐 일요일 맞추기는 했지만 추석 때는 아들들이 와요. 며느리가 따라오고요. 중구 풍양계 중구 할 때는 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봐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추석 때는 모이는 인구가 380명이었으면 중부 때는 500명이 넘어요. 노인정이나 마을 회관에 기금 들어오는 게 추석 때 250만 원 들어오잖아요. 중구 때는 5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사위가 낼 때 존심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3만 원 내고 싶은데 10만 원 내요. 그리고 안 내면 마누라가 긁어. 그 다음에 며느리들은 10시 반, 11시 되면 갈 생각해. 딸 내면은 가래도 안 가. 5시, 6시 돼도.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앉아서 안 온 사람한테 계속 쪼아대. 너 왜 안 왔냐. 너 같은 애가 우리 동네 게 창피하다. 막. 그 다음에는 다 와. 그냥 동네가 포글포글포글. 근데 그게 문화 아닌가요? 사실. 장가 가요, 장가 와요. 모르겠어요? 그럼 시집. 시집은 가요, 와요. 시집 갔어요, 왔어요? 갔죠? 선생님은? 저도 시집을 갔어요. 갔어? 시집은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것도 헷갈려요? 아니, 친정에서 보면 가는 거고, 시댁에서 보면 오는 거지. 뭐가 문제가 있어? 장가는 왜 간다고 하고 장가 온다는 얘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장가 간다가 이해돼요? 아니, 시집 간다 온다는 이해되잖아. 장가 간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고. 어?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나라 법은 처갓집에 가서 3년 정도 살아서 아들 나가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법이에요. 그러니까 처가라는 게 남집이 아니야. 훨씬 더 정이 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하면 고 이튿날 바로 외갓집을 가요. 그리고 거의 끝날 때 집 오는 거야. 근데 큰 집에 가면 왜 이렇게 때리는 사람이 많아요? 할아버지가 때리고 큰아버지가 때리고 형이 싸가지 없다고 때리고. 애갓집 가면 울어버리면 모든 게 다 내 거야. 애갓집 가면 애할머니가 뭐 그냥. 그래갖고 지금 나는 좀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이게 문화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나는 애사촌들이 결혼을 시키잖아, 조카들. 우리 친척들 조카하면 10만 원 낼 거예요. 애사촌들은 꼭 20만 원 내, 내가. 미안해 죽겠는 거예요, 그 사촌들한테. 그때 말도 못했을 거라고. 그거 억울했을 거 아니야. 맨날. 나는 맞은 적이 없는데 거기는 막 맞아. 그 애사촌들이 나 때문에 피해를 봤다 그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보답을 하느라고 하는데 알아주는지는 모르겠고.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느낌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것도 전통이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다. 기후제재는 비 오나요, 안 오나요? 이것도 헷갈리죠? 비 와요, 안 와요? 어? 그러니까 저게 이제 요새 싸가지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올 때까지 하면 된다 그러는데. 근데 조선시대는 기우제를 올 때까지 지내는 게 아니에요. 할 것만 딱 하고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에요. 알아서 해, 네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기우제를 지낸다고 비가 오느냐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구름이 움직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늘한테 이게 좀 쫙을 해가지고 하느님이 좀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 그 기회를 만들어서 정성을 다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할 때는 비 올 때까지 한다는 말이 아이들 장난이기도 하지만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근데 내가 조사를 다녀보니까 하느님한테 결정권을 줬다라는 걸 통보하는 식이 기우제더라고. 알아서 하시오. 당신 건 당신이 지키시오. 죽으라면 죽을게. 비 안 줘서 농사 안 되면 당신한테 줄 것도 없으니까 알아서 해야 이거더라고. 여기 영암에서 가까운 저기 장흥 있잖아요. 장흥에 가면 천관산이라고 있어요. 천관산 가봤어요? 천관산 한자로 써봐.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천관산 한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늘 천자에
이 왕관할 때 관자잖아요. 반대말이 뭔 줄 알아? 천관산의 반대말? 거지 발사계. 못 알아듣네 또. 그 용어만 봐도 그 산이 무지 멋있는 거예요. 등산하는 사람은 꼭 가는 거기를. 거기다 기위제를 지내는데 천관산에다 개를 잡아 지낸다고. 부정타는 개를. 내가 조사 갔다가 그 얘기를 듣고 학생들 데려갔다 나 가자 그러고 나왔어. 이런 동네가 다니냐. 참 촌이라다니. 아니 몰라도 그렇지. 어떻게 개고기로 지내고 비고기를 팔아. 그리고 나오다가 아무래도 이상해.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혹시 어르신네 개고기가 부정탄다는 걸 아시나요? 이렇게 물었어. 예스? 노? 뭘까요? 답이. 알아? 몰라? 어느 쪽일까? 나는 몰라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요. 제가 전국을 다 다니고 박사잖아요. 교수잖아요. 다녀보니까 이런 동네 없어요. 내년부터는 절대 이륙하지 마시고 소를 잡거나 돼지를 잡거나 아니면 닭이라도 잡으셔야 되지 개는 절대 비 안 와요.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탁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왜 개를 잡냐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양심이 있는 거냐고. 도대체 비를 기다리는 거냐고. 개고기를 발라는 이유가 뭐예요? 천관산이 너무 이뻐가지고 하느님이 완상하는 산이래. 하느님이 좋아하는 산. 거기다 계피를 발라놓으면 하느님이 두 종류가 있대. A형과 B형이 있는데 A형은 아야 선녀 ABC 저거 걸레 들고 닦거라 더럽다 이렇게 하고, 성질 급한 B형은 호수대고 뿌려 그런데. 감이 와요? 계피를 많이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려올 때 우리는 이러는데 그 동네는 개 딱 잡아놓고 주머니에서 알아서 해. 알아서 네가 닦든지 말든지 하래. 닦으면 내가 좋고 뿌려주면 더 좋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강 하구에 가니까 부여 서천에 가니까 기우제를 도깨비 장난인 걸 지내요. 이건 뭐냐면 노팬티에 혹텐슈라는 거, 여자들 치마 걷는 거. 밤에. 그래서 그날은 우리 뭐 민방위 훈련하듯이 남자는 외출 금지. 여자들만 나와서 강가에 가가지고 노팬티로 와가 이거 치마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놈 보러 가는 놈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럼 그놈 때문에 비 안 왔다고 이제 부정 탔다고 하겠지. 근데 치마를 걷는 것을 도깨비 장난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이해가 안 되죠, 이거. 그런데 하느님 시켜줄게. 그렇게 하면 비 줄 거예요? 아니면 얼굴 붓는 거 보니까 더 그럴까상 같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걸 치마를 살짝 걷어야 되나 확 걷어야 되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더 아니면 왜 저래? 어떤 거 할 거예요? 더 할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도깨비 장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짓이 아니거든요.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르릉 광짝. 그럼 비 오는 그러니까 최대로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환양년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수준 떨어지는 평가란 말이에요. 네? 이해되세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전통이라는 게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다 그게 가치 기준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 문화를 얘기할 때 그 마을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현대사회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수령 사족 이걸 하는 거고.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도 뭐 비석에 땀 난다는 얘기라든가 땀 나면 뭐 난리가 난다라든가 아니면 불상에 땀을 흘려요. 지금 여기 장흥 보림사도 그렇고 명량대첩비도 그렇고 제일 유명한 게 밀양사 사명대사비 사충비 저 비가 땀이 흘리면 뭐 유교가 났다 박정희가 죽었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비가 땀을 흘리면 그렇게 신임하는 거죠. 세종대왕 때는 저 비가 땀을 흘렸을까 안 흘렸을까? 아니 세종대왕 시대는 다르지만 또 흘렸을까 안 흘렸을까요? 흘렸으면 좀 말이 안 되죠. 안 흘렸겠죠. 근데 한 20년 전에 MBC였던 것 같아. 저 비를 한 열흘 동안 찍었어요. 그 결론은 뭐냐면 과학자가 거기 동원됐는데 결로 현상이다. 비석이 땀을 흐르는 게 아니라 온도 차에서 오는 수분을 함축했다가 온도에 따라서 땀을 흘린 거지 땀을 흘린 게 아니다. 참 수분이 나온 거지 땀을 흘린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미신은 믿지 말아야 된다. 그런 뉘앙스로 나온 거야. 그냥 돌을 던지고 싶더라고. 나는.
그걸 그렇게 하면 문화는 완전히 깨져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촛불 시위가 막 할 때 사람들이 두 갈래로 나누잖아요. 태극기 부대하고 촛불 저거.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자기가 느낀 대로 생각해서 이놈의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거 분명히 난리 날 것 같은데 불안해. 그럴 때는 아침 저녁으로 가면서 자꾸 쓰다듬으면 땀날 때가 되는데 안 났나? 이게 방울만 맺히면 땀났다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근데 세종대왕 시대라든가 행복했던 시대는 혼자 흘리고 말아. 그거 보지도 않아. 그러고 흘려도 왜 땀이 나지? 미쳤나 봐. 그러고 만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게 문화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지역의 전통성이고 자치를 얘기할 때 밑에 깔려있는 그 흔적들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지 줄다리기 여기는 하나요? 영암? 줄다리기가 원래 줄다리기가 섹스라는 거 아세요? 그거 처음 들어보나? 처음 들어봐 진짜로? 줄다리기 하면 기억나는 게 담임선생이 발로 밟고 있다 호루라기 불거나 땅 쏘면 영차 그죠? 그 가운데 해가지고 그거 끝나고 나면 꼭 저 반에서 3명 더 붙었다는 둥 뭐 그러고 싸우잖아. 영암 구군에서 면대항 줄다리기 하면 또 면미끼리 싸워요. 그때 뭐 이유를 붙여가고. 근데 줄을 가지고 땡기는 게 줄다리기가 아니라 남자 줄 여자 줄이 합쳐서 섹스를 하는 합쳐지는 게 줄다리기의 클라이막스예요. 저게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거든요. 섹스라는 걸 나쁜 뜻으로 보지 말고 풍년, 자식을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산을 기원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자 줄 여자 줄이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합쳐지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저걸 보면 저게 여자 줄이거든요. 고리가 굵어요. 이렇게 동그래요. 남자 줄은 뾰족해요. 그 사이에 고리가 들어가고 거기다 비녀장을 찌르면 딱 당기면 되죠. 그래서 그게 합쳐지면 양편이 적이었다가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경쟁을 해요. 두 개. 그런데 합쳐진단 말이에요. 한 30년, 70년대 후반이니까 40년 다 됐나? 그때 내가 조교를 할 때 당진 기시줄다리라는 걸 복원을 했어요. 근데 그때 얘기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보고서를 내가 썼는데 보니까 그 동네는 남자 줄에는 남자만 붙고 여자 줄에는 여자만 붙어요. 근데 남자 줄은 파울을 할 수가 없는데 여자 줄은 파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자 줄 파울이 어떤 거, 여자들의 파울이 뭐냐면 그 당시 60먹은 할머니, 70년대니까 60명, 지금 80도 넘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지팽이지고 꼬부러진 할머니가 줄에 붙어봤자 힘을 못 쓰니까 구부러져서 대추나무 가시 달린 걸 들고 가가지고 알통 나온 청년들을 때리는 거야. 그러면 알통 나와서 피가 나오는데 당길 놈이 오죠. 할머니 왜 이러고 떨어져 나오냐. 그럼 다섯 놈 떨어져 나오면 여자줄이 유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16, 17 푸덩푸덩한 처녀가 가가지고 총각을 뒤에서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 솜털이도 없거나 이러는데 그냥 댕겨? 그때 물컹하는, 요새는 미투라고 하겠지만 하겠죠. 그러면 또 10명 떨어져 나와. 결정적인 건 뭐냐면 여자 줄을 당산나무에 묶어 놓더라고. 그럼 남자가 당겨서 나무를 뿌리를 뽑아야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 줄이 이게 풍년이 드니까 그냥 그걸 장난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합쳐지는 게 최고의 행사의 클라이막스고 이기고 지는 건 여자가 이기는 게 확정적이고 끝나고 나면 줄을 잘라서 자기 등에 지고 자기 논에 갖다 뿌려요. 그래야 풍년 든다고. 그런 것을 우리는 지금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이걸 갖고 있는 거니까. 이게 아까 이게 밑에 이게 천관산이 보이는 거고, 요게 바로, 이게 아까, 이게 기우제질 때 저거 키질하는 거 알죠? 저게 아까 치마 걷는 거예요. 치마 걷는 거를 그걸로 하기가 뭐 저렇게 한 거죠. 그게 저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바람을 일으키면 구름이 가가지고 비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저 키 3개 들어가고 비가 오면 뭐. 그리고 이제 아까 천관산 기우제를 지낼 때 계피를 발라놓고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왜 안 오죠? 그럼 바쁜가 보다야. 하느님이 바빠서 못 봤다. 그럼 2단계 돌입을 할 때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청솔까지 갔다 해서 물 떠는 뭐 연기가 꼬약꼬약 나면 저거 꺼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오히려 참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하느님을 참 농락할 정도로. 근데 그런 걸 놓고 우리가 미신이라고 한다거나 막 그래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게 우리 자치 문화에서 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 뭐 같이 보여요, 이거? 응? 상여집은 아니고 신당이에요, 신당. 당집, 산신당. 저기 지나가면 무서워요, 즐거워요, 푸근해요. 그건 죄진 놈들이지. 어? 아니, 정상적이면 무서울 리가 없지. 무슨 얘기냐면 저 산신은 우리를 지켜주는 분 아니야? 우리한테 유리한 걸 해주는 분이 산신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쁜 짓 하는 벌 주는 저 염라대왕인가? 아니, 우리 편인데 왜 무서우냐고. 지가 잘못해서 그래. 저기 여자분들 꿈에 시어머니 나타나면 무서워요, 즐거워요? 무서운 여자들은 지가 한 대로 닦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냥 몸이 떨렸다 그러면 결정적인 무슨 하자가 있는 거지. 근데 어머니 왜 오셨어? 뭐 필요하셔? 이 정도 될 정도 되면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대적이기도 하지만 문화가 그런 거예요. 나는 이 그림도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여기 보면 당산나무에 이게 철책을 두르는, 이거 분해서 이거 문화재라고, 이 나무가 도망가요. 왜 저 철책을 치는 거야? 돈 들여서. 저렇게 철책처럼 거기다 페트병 던진다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저거 없어도 저 옆에 가서 오줌 넣으면 고추가 부은다고 그랬어. 나무 자르면 팔이 부러진다고 그랬어. 다 아꼈다니까. 그게 사라져 버린 거죠. 우리 자치 문화에도 그런 게 많은 거죠. 이 그림에서 이 남자의 부인이 여기요. 이 남자의 부인이 여기요. 여기지. 부인이 옆에 있는데 딴 여자하고 수작을 부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내일은 아마 분명히 이 집에 농사지러 가가지고 이 집 남편이 우리 마누라한테 줄 거라고, 그지? 그리고 여기 지금 다 와서 이제 이게 스텐 그릇이니까 이거 오래된 거 아니거든요, 그죠? 이런 그릇이면 진짜 얼마 안 된 거죠. 지금은 어때요? 라이방 쓰고 레시바 2개 끄고 트랙터 하다가 핸드폰으로 쳐서 짜장 시켜다 먹잖아요. 무슨 동네에서 모임이 있어요. 저거 하면 뭐 욕도 하고 지향도 하고 그러면서 다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자기 역할을 잘해줄 때 자치의 어떤 통괄점이 나오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 위에 사진은 이 광주에 있는 저기 강봉규 사장이 찍은 건데, 이건 조금 이제 이 사진을 갖고 설명. 이게 뭔지 아세요? 돌인데 바위지, 바위. 저걸 뭐라고 해요? 전혀 모르는 것 같으네. 동네에서 이 돌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어깨동무로 남기면 상일꾼이 되는 거예요. 25,000원 받다 35,000원 받는. 그래가지고 일꾼들이 연습을 하다가 동이 동글동글해요. 저 돌이. 근데 지금 사진을 잘못 들었다는 게, 저 팔뚝 보니까 저 사람은 당연히 될 사람이지. 근데 우리 선생님 같이 호리호리하고 힘도 못 쓸 것 같은 사람이, 아저씨 저 돌 들었는데요? 이렇게 놀고 있네. 네가 뭐 들긴 뭘 더. 아니 진짜 들었다니까요? 그럼 내일 와보세요. 그래서 지금 공익 인증 요원들이 셋이 앉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 들었다 그럼 너 이제 상임꾼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이게 동글동글하겠냐. 이게 들독이라는 게, 들독. 드는 돌, 들독. 전라도 오면 했어요, 전라도. 이쪽 그림을,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뭐야? 남근이거든요. 남자 성기잖아요. 해신당의 처녀 귀신에다가 이것도 남근 바치는 건 내 이해가 돼, 처녀한테. 근데 한 개나 발치, 뭘 8개나 발치. 그래갖고 저걸 갖고 욕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촌스람들 진짜. 그러면 남자가 8이라는 얘기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저게 저런 해신당에, 저게 풍랑을 막아주는 그 신당이거든요. 강원도 삼척 울진 쪽 하면. 저기 사람들은 이 처녀신을 모셔놓고 저게 한이 풀려서 풍랑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별걸 다 해본 거예요. 돈도 놔보고 고기도 잡고 밥도 해줘보고 다 했는데, 아 저걸 하니까 붙였다. 이게 전통이 돼가지고 그렇게 한 걸 거란 말이죠. 그걸 놓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결혼할 때 연애죠? 선생님도 연애죠? 연애 하다가 결혼 딱 결정할 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성이 100점짜리가 이상이에요.
50점에 해서 70점에 해서 90점에 해서 90점 50, 70, 90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 70점? 90? 70점. 응? 70점 대상. 왜 90으로 하다가 갑자기 인상을 쓰면 70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90을 사귀는데 90? 아직 안 했어? 부인 100점 여자상 내가 부인으로 삼고 있으면 이상형 100 몇 점대 예스를 한 거예요? 50? 50점 넘어가요. 지금 90, 70 해서 50 그래야지 수업이 진행되지. 50 넘어서 55? 55면 자기가 하자 있었던 거지. 지가 하자가 있으니까 55인데도 불구하고 했지. 당당했으면 90점짜리를 내리고 살아야지. 아니 농담하는 거예요 지금. 90 있잖아요?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지금 무지 후회할걸? 아니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70이 정상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농담으로 하는데 서로 다른 집안에서 30년을 따로 살아왔으면요 70만 같으면 다 닭상인 거예요. 90? 생쇼한 거예요 그거. 그리고 내 수준이 떨어지거나 떨어져서 90으로 본 거예요. 잘 생각해봐. 맞지? 어떻게 이렇게 다 맞느냐고. 그런데 그거를 90을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마누라를 얻을 때 90으로 얻었어. 보니까 안 맞아. 처갓집을 계속 욕해 내가. 우리 마누라는 시대 계속 씹어댑니다. 그런데 70 마음을 갖고 있으면 참 이상한데 우리 집 처갓집은 그런 것도 해? 그러면 우리 마누라 우리 시댁은 이래. 이렇게. 이해되세요? 애들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얼마만큼 그 좁힐 수 있는 공감대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걸 50까지 가면 무리야. 30 정도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70점에서 했을 때 90점에서 50점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게 차이 나는 게 되는 수도 있죠. 있지만 보통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흔히 하는 말이 중매가 나으냐 연애가 나으냐. 여기는 거의 연애겠죠. 연애가 나을까요? 중매가 나을까요? 중매는 본전을 해요. 연애는 대박 나거나 쪽박 차요. 어? 중매해가지고 이혼하는 거는 거의 못 봤어. 연애한 것들이 하지. 그죠? 아니, 그걸 문화를 보고 평가하는 기준,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지금 이 그림도 나는 잘 써먹는데, 내 저서의 표지에 실은 사진인데, 이게 뭐냐 하면, 제주 목사로 간 내지의 선비가 제주도를 가보니까 전부 싸가지 없는 짓들만 하는 거야. 이 섬 사람들, 뭐, 여자가 잘난 척 하고 막. 그 중에 결정적인 이게 뭐냐면,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뭘까요, 이게? 이 그림이 번졌어. 이게 번진 게 아니라 불태운 거예요. 뭐를? 신당, 당집을 불태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가 써 있냐면, 임원년에, 이게 1700 중반인데, 소화 신당 129척. 신당, 산신당 무당집 129곳을 없앴어. 그 다음에 사찰 5개를 없애고, 이건 유교문화니까. 그 다음에 무당을 285명을 농사짓노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단골 술집 있어요? 잘 가는 다방. 단골 다방이라고 안 하나? 응? 어째 사람이 너무 착해 보이는데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거. 다방이 없어. 우리가 단골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단골 밥집, 단골 여관, 단골 다방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단골이 뭘까요? 그게 단군이에요. 단군한 거면 단군. 그 말이 탱굴이에요. 몽골 말로 하면. 그게 단골레예요. 단골레.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무당을 아무나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 단골레 앓고 찾아갈 수 있는 전문의가. 딴 동네를 못 가요. 그래서 단골, 거기만 가야 되니까. 근데 그 단골판이 제주도의 문화의 특색이었던 건데, 그거를 내지에서 간 선비가 보고 싹 불살려버렸다. 그러면 유교적 입장에서 보면 개화시킨, 참 유교의 문명을 일으킨 굉장한 분일 거고, 제주도 민속을 연구할 때 저 새끼 때문에 민속 다 말아먹으면 그럴 거란 말이죠. 그게 막 겹쳐지는 거예요. 나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원래 고향이 충북인데, 전라도 와서 살면서 전부 다른 거예요. 그게 문화의 차이거든요.
제가 제일 멘붕이 왔던 게 뭐냐면 친구가 이제 대학 동기가 내가 공주사대 나왔으니까 다 여기 아마 제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목포고등학교 교사라는데 집이 초달에서 갔어. 부인이 초등학교 선생이더라. 와서 막 차려가지고 막 낙지를 주는데 난 낙지 거의 안 먹었는데 막 꿈틀거리는 낙지를 쳐가지고 입에다 넣어주면 뭐 맛이 좋다는데 맛이 좋은지 어떠니 막 굶질굶질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아니 부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한테 자네 그러는 거예요. 자네가 좀 드려 뭐. 영암 사람은 자네라는 말 그렇게 써요? 자네. 부인이 남편한테 자네라고 하냐고. 그런 적 없죠. 나는 충청도 양반이요. 우리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 그 밥을 먹다가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놈을 불러내가지고 야 이 새끼야 어떻게 결혼을 그따위로 하냐. 저게 어떻게 초등학교 선생이냐. 남편한테 자네자네하는 게 사람이냐. 병신 같다면 저런 여자하고 결혼.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충청도 사람이 본 이 문화를 모르고 본 거예요. 그랬더니 비긋이 웃으면 하는 애가 우리 동네는 기본 어법이 형 자네가 하소요. 이게 무안 목포 그쪽이더라. 딴 데는 또 그렇지 않아. 같은 전라도에도. 진도 분이 있어요. 진도 여기 고향이 다 다르겠지. 진도에 가서 조사 갔을 때 내가 진짜 힘들었던 게 힘든 게 아니라 어쩔 줄 몰라 했던 게 아니 내가 갔으면 그때는 젊을 때니까 잘난 척도 할 때니까 이 교수님, 이 박사님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혜준이 이 교수 그러더라고. 난 외국에서는 그런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한국에서 혜준이 이 교수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처음에는 거기다 따지지도 못하고 화는 나지만 아닌 척하고 그냥 비긋이 웃고 돌아와가지고 물어봤더니 진도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게 왜 생겼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이 가정박물 가면 교사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형빈이 박 선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미스터 리 뭐 이렇게 하듯이. 근데 왜 그렇게 생겼을까 희한하더라고. 그 다음에 복일도하고 소환도 조사를 가는데 거기는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는 게 막내 아들이더라고. 우리는 장남이 모시잖아. 싸가지 없어서 안 모시겠지만 원래는 장남이 모셔야 되잖아. 근데 막내가 모시더라고. 야 이게 섬놈들이랑 확실히 다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섬이 살기가 빡빡하니까 큰아들이 빨리 나간 목포와 살고 둘째 아들은 광주와 살고 그러면 남아있는 막내가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막내한테 주더라고. 그게 말하자면 종손이 막내로 이어졌어. 근데 그걸 처음에는 보고 이건 뭐야 그랬는데 듣고 보니까 맞아. 그렇겠네. 이해되잖아요. 내륙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서당을 다녔는데 우리 한문원 선생님들 집은 큰아들은 농사지면서 집을 지켜요. 둘째는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전거 포를 하든 술집을 하든 나가서 벌어 먹으면 돼. 그리고 명절 때나 그때 오기만 하면 돼. 큰아들은 그런데 짓던 농사 크크 지면서 아버지 모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게 보이지 않게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하고 지금 이제 그냥 제가 편하게 지금 저 시계가 가다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둘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생 얘기를 했는데 왜 그 얘기를 했느냐면 자치를 얘기할 때 그 자치의 집단이 된 여기가 우리가 자치회라고 하면 여기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바운다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이도 다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신분이나 사회 활동도 다 다르.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코어를 형성하는 게 더 먼저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멤버냐 리더냐 얘기를 했을 때 멤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이제 행정으로 자치를 도와주는 입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나는 꼭 행정으로 도와준다는 개념은 이건 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걸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영암군청에서 자치라든가 같은 공생을 한달까 같이 어우러져서 얘기를 한달까 이런 측면에 대해서 무슨 그런 조직이 있나요? 거의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여기 좀 나이 든 선배 공무원들이 많지는 않은데 50대 넘어가면 참 힘들어. 요새 같은 분이 힘들어 못하겠어. 자기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50대 좀 넘어가는 팀장이나 과장이 되면 젊은 새로운 사람 데리고 술 한잔 먹고 얘기하면서 옆에 좀 어려운 거 자기가 좀 도와주고 코멘트도 해주고 싶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칼같이 퇴근하고 뭐 있다면 이유 탁탁 대고 가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센스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하면 그러죠. 너는 젊을 때 싸가지 있었냐? 그러면 막 웃어. 그때 자기는 그렇게 싫었대. 그때도.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선배가 정말 나를 신겼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사실은 보이지 않게 우리 조직 안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교사 생활, 이 선생만, 교수만 오래 하고 딴 건 안 해서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대하면서 제일 기분 좋을 때가 뭐냐면 공부 잘하는 제자가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만나보면. 공부 잘하는 놈이 있고, 운동 잘하는 놈이 있고, 노래 잘하는 놈이 있고. 예?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그 인정을 봐줘야 내 기준에 의해서 이 공부 잘해서 95점 맞은 놈은 최고고 70점 이하는 바보고 이건 아니라니까요. 얼마 전에 여기 신안 저기 어디야 아이고 안저 옆에가 뭐야 이 섬 이름 막 생각이 안 나. 자은 출신 놈이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을 갖고 왔다 그 술 처먹어가지고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게 제가 등록금을 대납을 해주고 3개월에 한 번씩 그걸 받아고 1년 내내서 받아냈어요. 대주고. 근데 그때 대주는 선생도 없었겠지만 그렇게 되고 나서 그게 맺어진 인연이 굉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와서 고맙다고 한 적이 없어요, 이놈이. 공부도 개떡이고. 근데 20년이 지나가지고 내가 공주대 가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공주대학교 이 교수님 맞습니까? 그래서 예,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이혜준 교수님 맞죠? 그래. 예, 그랬더니 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들으니까 생각이 나더라고.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아니, 그 다음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자주 못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수님 봉급이 얼마요? 그래 이런 싸가지 없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게 너 나이가 몇이냐 이놈아. 20년만 선생님한테 전화하면서 월급을 묻고 그러니까 얼마냐니까요? 계속 월급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엄마 그렇게 될 걸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다 작네? 그 얘기 하려고. 지가 월급이 더 많다. 장사를 하는데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뒷얘기가 남은 거예요. 그게 싸가지 없다고 내가 했잖아요. 내가 돈 버니까 선생님 꼭 좀 대접하고 싶다 이거야. 시간 좀 내달라 이거야.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앞에 딱 뒤를 쭉 자르고 앞에만 얘기하잖아요. 진짜 싸가지 없는 거죠. 지금 시골에 그 할머니가 사는데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둘째가 모셔요. 근데 어머니가 이 추운 겨울에 이 종지에다 이렇게 떠놓고 가서 이제 정관수 떠놓고 빌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비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누구를 위해서 빌어? 아니 안 봐서 모르지. 아니 상상을 해봐. 누구를 위해서 빌겠어요? 응? 그렇게 어정쩡하게 대접하지 말고 자식을 다 하면 여기가 질문이 아니야. 큰아들 빌지 않을까? 응? 그럼 둘째 아들이 그걸 아니까 응? 방에 앉아가지고 엄니 들어와 빈다고 뭐 형이 잘 돼. 그러다가 감기 걸리면 약값 들어가 이렇게 얘기 둘째가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할 사람은 보여 여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 정원선을 떠는 게 효과가 있고 그 얘기를 떠나서 어머니는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문화를 이해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리털 파카를 2개 들고 가서 어머니 씌워주고 자기 가서 엄마 같이 갈게. 엄마 이제 둘이 했으니까 되네 들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니 그런다고 형이 잘 돼? 그러면 어머니가 마음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저놈한테 밥을 얻어 먹었는데 아유, 양심이 쩔리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와. 들어올 때까지는 괜찮은데 그러고 나서 봄에 아들이 직장에서 떨어지잖아요. 당신이 안 빌어서 그러니까 병납니다. 이해되세요? 아니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개미가 지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는데 개미가 지나가. 사람들이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대.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래 가. 빨리 가라고 빨리. 다 간 다음에 걸어가는 사람. 쫓아가서 밟아 죽이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으네. 우리는 그런 거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빨리 가 하는데 나는 바빠 죽겠는데 이게 개미가 가다가 계속 앞으로 가면 뛰어가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팔짝 뛰다가 밟았는데 그 개미가 이렇게 틀어가지고 발밑으로 들어가 죽었어. 3번째. 4번째는 가면서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개미가 밟히는 적도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이 중에서 밤에 개미가 이만한 개미가 나 네가 나 죽였지 할 사람 누구예요? 넷 중에 누굴 것 같아?
어? 어차피 틀려. 내가 보니까 계속 틀린단 말이야. 어떤 사람? 쫓아가서 밟은 사람 있잖아. 그 사람 꿈에 개미가 네가 나 죽였지. 그러면 밟았다고 생각해봐 본인이.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래. 그럴 거지. 밟아 죽인 사람은 쫓아가서 밟아 죽인 사람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다고 하면 나는 원래 그렇게 한다 자식아.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세대만 해도 이게 좀 창피하기도 한데 DDT를 여기다 선생님들 뿌려줬어. 이런 데다 이 잡는다고. DDT라는 건 요새 같으면 참 학교 교수들 다 교사들 다 퇴직당해야 돼. 이거 다. 그리고 겨울에 이를 잡으려면 우통을 벗으면 이가 몇 마리 나올까? 내 얘기야, 내 얘기. 이거 벗어서 이를 잡으면 몇 마리나 나올 것 같아. 아니, 머리 굴리지 말고 생각만 더 얘기해봐. 응? 30마리? 추운 겨울에 이걸 벗고 이를 잡았는데 3마리 나오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 내가 이 솜털이 돋아가면서 이걸 잡았는데 3마리밖에 안 나오면. 그리고 내가 볼 땐 20마리는 몰라도 10마리 이상 될 거야. 그러면 이거를 되게 잡으면 이렇게 한다고 그것도 안 해봤을걸? 이게 손톱으로 이렇게 해서 탁 하고 피가 나오게 하고 이렇게 버리고 그걸 잡아갖고 모아놓는 거야. 모아가지고 어떻게 죽일까가 재미있는 거야. 망치로 때려잡을까? 그 다음에 화로에 넣어가지고 탁탁 튀길까? 이 얘기를 하면 야 수준 떨어진다 하겠지만 그게 문화예요. 그 당시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화돼 있어. 지금 문화가 바뀌어서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욕을 하면 안 된다고. 그게 그 문화니까. 지금 여러분들 저기 외국여행 이제 많이 다니실 거예요. 그래도 공무원이고 좀 돈 벌으니까. 그 외국여행 갈 때 꼭 무슨 뭐지 깻잎하고 고추장하고 뭐 볶아가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볶아가 갈 거예요? 그냥 갈 거예요? 여행 가려면 그냥 가서 처먹어. 마음에 안 들으면 먹고 하다가도 야 근데 뒷맛이 있네 이렇게 해야 말이 맞지. 그거 거기까지 돈 내고 하고 다 버리고 지가 하고 처먹으려면 그거 뭐하러 가느냐고. 야 이거 묘한 맛이 있네. 뭐야 이거 색깔 이거 오늘 점심은 이거 한번 먹어보지. 이런 맛이 있어야 돼. 근데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행 갔다 오면 외국 여행을 갔다 오면 이제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 그런 말이 많다는데 가이드가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재미있으셨습니까? 인도 여행이 어떠셨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 다시 오고 싶은 분 그러면 20명 중에 몇 명이 손들 것 같아요? 다시 또 오고 싶어요. 인도에. 항상 그 얘기가 나오는데 반반이라고 그러더라고. 다시는 안 와가 반이고 또 오고 싶다가 반이고. 문화를 아는 사람은 다시 또 오고 싶은 거고 다시 오기 싫다는 사람은 내 기준에서 인도 것들은 사람도 아니야. 그 얘기거든요. 시끄럽고 더럽고 뭐 가는 데마다 뭐 음식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행 다닐 필요 없는 거예요.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역마다 특화된 그게 있는 거고요. 감나무골은 감나무가 많아서 감나무골인 거예요. 감나무골에 가서 배나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수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치라고 할 때 자가 스스로 자잖아요. 그러면 그건 나가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라는 게 그냥 개인의나 이기적인 나가 아니라 가치 있는 우리라는 뜻이니까 그런 걸 밑에 깔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다른 분 강의하시겠지만 난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한국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마을 단위의 자치 운영의 룰이라는 게 그냥 전통으로 쭉 내려와서 그게 된 거지 그걸 교육해가지고 뭐를 적어서 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우선 제일 중요하다. 마음이 제일. 그거를 좀 공유할 수 있고 그것을 또 전통의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설 중에 우리 그 밀양에 가면 아랑 전설이 있어요. 아랑 아시나요? 처음 들어봐요? 그 어느 고을에 갔더니 사또가 부인만 하면 그날 저녁에 죽는 거예요. 이상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또가 몇 번 죽으니까 그 다음에는 거기를 갈라고를 안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좀 끝발이 있고 좀 강기가 있는 한 사람이 신청을 한 거예요. 청와대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맨날 죽는지 나는 한번 내가 가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임명을 받아 왔어요. 근데 딱 첫날 부임한 날 딱 관청에 요새 같으면 군수실에 앉아 있으니까 관사에 있으니까 10시 반 되니까 갑자기 바람이 휘 불더니 문이 쓱 열리면서 하얀 버선발이 쏙 들어오더니 하얀 치마가 쫙 들어오더니 딱 나오는데 보니까 여기 입에다 칼을 물고 있는 거예요. 피를 쫙 흘리면서. 앞에 군수들은 그거 보고 기절해서 간 거예요. 응? 앞에 군수들은. 근데 이 사람은 감기가 있으니까 네가 누군데 어디 와서 사또 앞에서 그따위 얼굴로 나타나요.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제가 말씀드릴 게 원하님에서 드리려고 오면 저만 보고 죽더라고. 그러면서 칼을 빼고 닦으면서 뭐 이러저러니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연이 있어서 그 이튿날 아침에 오동나무 밑을 파보니까 시신이 나오고 그걸 갖고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건이 이제 해결이 되고 원한을 풀게 됐다. 그랬더니 그 썩지 않았던 시신이 썩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진다. 이게 그 전설이에요. 그게. 근데 이걸 보면서 야 재미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거는 지방의 향리들이 군수를 죽인 거예요. 어떻게 보고 까무러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공무원이면 군수가 까무러치고 그러면 아마 응급 119 대기하고 있어야 될 거래요. 그 옆에 붙어 있다가 쓰러지면 심호흡하고 싣고 가고 그래야지. 죽는 거 보고 있다가 죽고 난 다음에 죽었음 하는 거. 왜냐하면 중앙에서 파견돼 오는 관리들이 지역을 자꾸 장악을 하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수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설이 있는 지역은 지방색이 세요. 그 다음에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 자치와 관련된 안동 같은 데는 안동 권씨나 안동 김씨나 안동에 유명한 토착들 성씨가 있잖아요. 근데 시장, 군수,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다 권씨, 김씨예요. 그러면 그 권씨, 김씨가 양반 김씨일까요? 권씨일까요? 향리 김씨일까요? 우리는 사족일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향리들이 조선시대에는 선비나 사족에 비해서 한 등급 낮게 취급받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근대화 과정에 사회 변화 과정에 발빠르게 그러니까 우리 영암도 그렇지만 여기 시골 분들 전라도 분이 얼마 되나 모르지만 대개의 경우 무슨 양조장집 아들이 뭐 시의원하고 쌀도갑지 아들이 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때 돈 번 사람들이 빨리 유학도 가고 서울 가고 공부하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현대 과정에서 빨리빨리 적응을 해가지고 뭐 과장도 되고 군수도 되고 아니면 국회의원도 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안동 같은 경우 양반들은 어디 내가 그런 걸 하느냐. 그거 하면 향리가 되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안 하고 버티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글만 있고. 근데 사회가 그렇게 되나요? 이제 바뀌어지니까. 지금 하는 경우는 거의 향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안동의 터벽이면서도 그게 달라요. 근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안동의 사족하고 안동의 향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앙에서 박씨가 내려오잖아요. 필요할 경우는 박씨하고 같이 일도 하지만 여기서 묶어지면 형제예요. 동창이에요. 고등학교 동기, 뭐 사촌지간 이렇게 되면 이거 한 편이라니까요. 이제 그런 게 지금 우리 이 현실에도 의회하고 행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장 군수가 지금은 임명이 아니라 이제 선거로 하니까 좀 다르지만 그 사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묶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할들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만 더 생각하면서 행정, 자치 행정을 좀 보시면 어떨까. 일반 행정학 교수들이 강의할 때는 그 방법론하고 제도 그리고 이제 뭐 이거 발전 이런 걸 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얘기할 건 아니고 저는 그 밑에 가슴이 있어야 되고 누가 하느냐가 자치는 누가 할 거냐 그리고 멤버로 할 거냐 리더로 할 거냐 그런 것이 밑에 깔리면 참 좋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원을 해주는 부서잖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 그럼 자치 조직이나 이런 게 굴러갈 때 그 마인드를 좀 알고 하시면서 협조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곁다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어줘서 고맙고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찝찝하네요. 네, 그럼 이상으로 마쳐도 되겠죠? 네. 네.